자,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상수의 AB 값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은 뭐부터 보셔야 되냐면 이 함수에 x 앞에 계수가 붙었기 때문에 주기를 먼저 보셔야죠. 원래 탄젠트의 주기는 파이입니다. 근데 그 파이를 x 앞에 있는 계수, 양수네요. 원래는 절대값으로 나눠야 되는데 양수니까 그냥 a로 나눌게요. a분의 파이가 새로운 주기죠. 근데 이 함수의 주기가 어디예요? 여기 0, 여기가 2파이, 주기는 2파이, 그렇죠? 2파이. 파이 약분하고 따라서 a 값은 얼마인가요? 2분의 1, 이게 되겠네요. 그러면 y는 탄젠트 2분의 1x-b가 되죠. 그 다음은 다시 뭘 보셔야 돼요? 평행이동을 보셔야 되죠. 평행이동. 점을 대입해도 괜찮아. 평행이동도 괜찮고. 그치? 원래 근데 탄젠트는 여기 원점을 이렇게 진행하지 않았었나요? 원점을 이렇게 진행하던 그래프였잖아, 원래. 얘는 원래 생긴 게 이렇게 원점을 이렇게 진행하던 그래프였잖아요. 근데 이게 이만큼 움직였네요? 그치? 파이만큼 평행이동했다. 라고 봐도 되는데, 이제 주기가 바뀌었기 때문에 좀 불안하면 점을 대입하세요. 이 그래프가 뭐 다른 점도 있는데, 얘가 좀 더 계산이 편하니까 이 그래프가 파이, 0이라는 점을 지난다. 맞습니까? 대입합시다. y에 0 대입할게요. x에 파이를 대입합니다. 그럼 탄젠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b. 탄젠트 2분의 파이? 이거 했는데? 이거 하지 않았었나요, 그때?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쉬운 방법은 어쨌든 b가 이 사이 안에 있잖아? 탄젠트 몇 도일 때 보통 0이 나오나요? 0도일 때. 물론 그 뒤나 그 앞에도 있지만 일단 우리가 아는 값 중에 대표적인 게 탄젠트 0일 때죠. 그럼 얘가 0이 될 때 따라서 2분의 파이 마이너스 b가 0일 때 b 값은 2분의 파이 확인해야 됩니다. 이 범위 안에 있습니까? 네, 있네요. 그래서 a 값은 이것, b 값은 이것. 이렇게 봐도 되고, 아니면 이런 거 있었죠? 탄젠트 2분의 파이라는 게 90도를 말하잖아. 90 곱하기 1 마이너스 b.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것. 90 곱하기 홀수, 탄젠트 역수, b 분의 1. 그 다음에 4분면을 봐야 되죠? 1사분면. 1사분면에서 탄젠트 값은 양수. 그럼 탄젠트 b 분의 1이 0이 되는 거죠? 아, 이거는 0이라, 역수라 못 구하군요. 이렇게 하면 안 되겠네요. 탄젠트 0은 그 값을 그러니까 값이 무한히 커지기 때문에 이건 구할 수 없고, 이렇게 구하는 게 제일 일반적이겠네요. 이렇게 푸세요, 그냥, 이렇게. 네. 0분의 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이 좀 불편해져서 일단 이렇게 푸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쵸. 이게 저번에 한 거죠. 2분의 파이는 90. 그럼 사인 90 곱하기 1 마이너스 세타. 얘는 외워도 되는데, 사인과 코사인은 더해서 90이 되면 같은 값이니까 이 값은 코사인 세타가 됩니다. 인데 만약 잘 이해가 안 되시면 90 곱하기 홀수, 그럼 사인은 코사인을 바뀌고 세타가 자 붙인 다음에 이게 1사분면 각이라 1사에서 사인 값은 플러스가 된다. 됐죠? 그 다음 요 밑에 있는 거, 그 옆에 있는 거 코사인 3파이 플러스 세타. 코사인 3파이? 2파이가 이런 게 3파이는 이렇게 하면 2파이지? 거기다 파이를 더하면 180도. 여기에요. 여기 있는데 세타만큼 더 갔으니까 3, 4분면의 각이죠. 맞습니까? 어쨌든 얘가 짝수일 거기 때문에 90 곱하기 짝수의 개념이기 때문에 코사인은 그냥 내려고 세타 갖다 붙이는데 이게 3, 4분면 각이니까 코사인의 3, 4는 마이너스. 이렇게 붙인다. 그 다음에 코사인
2파이 마이너스 세타. 이런 거잖아요. 2파이. 빼기 세타. 이만큼. 그럼 4, 4분면에 가. 4, 4에서 코사인은 양수. 그럼 코사인 세타. 이렇게. 근데 만약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코사인 2파이는 360이니까 90 곱하기 4 마이너스 세타. 짝수. 코사인 내려오고 세타 갖다 붙인 다음에 4, 4분면의 값. 코사인 값이 양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저기 사인 3파이 마이너스 세타. 이것도 2분의 이렇게 되는 게 아니면 이거 다 짝수인 거다. 2분의 이렇게 가면 홀수인데 이렇게 1파이, 2파이, 3파이 이렇게 정수파이가 나오면 다 짝수인 거예요. 3파이 이렇게 한 바퀴 돌면 2파이. 그 2파이의 절반. 그럼 여기까지 3파이. 3파이도 세타를 뺐으니까 1로 갑니다. 동경이. 빼야 되니까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뺀 거죠. 그럼 2, 4분면 가니까 양수. 이건 짝수일 테니까 사인은 내려오는데 세타 붙이고 이게 2, 4분면 가게 사인 값은 양수니까 플러스. 이렇게 하시든지 아니면 아까처럼 사인 하신 다음에 180을 곱하면 여기다 180 곱하면 540 마이너스 세타죠. 그래서 사인 90 곱하기 6 마이너스 세타. 짝수. 세타 갖다 붙이고 사인 내려오고 짝수인 그냥 내려오겠죠. 사인 세타. 이거는 각도가 여기 있으니까 플러스. 이렇게 하셔도 되고. 근데 이렇게 일일이 계산하기 어려우니까 좀 적절히 쓰세요. 그림도 이용하시고 각도 이용하시고. 그리고 코사인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 얘는 딱 봐도 2분의면 90도를 말한다? 그럼 코사인은 사인으로 당연히 바뀌겠죠? 홀수니까 90 곱하기 1. 세타. 90에서 세타 밖으로 넘어가면 이건 2, 4분면 가게 돼요. 2, 4에서 코사인 값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여기다 마이너스를 붙여야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 마지막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 아까 말한 파이 나오면 그냥 짝수야. 그럼 사인은 가는 거고 세타 갖다 붙이는데 몇 사분면 각인가요? 180 빼기 세타니까 2, 4분면의 각. 2, 4의 사인 값은 양수. 이걸 갖다 이제 쓰시면 되는 겁니다. 갖다 씁시다. 처음 얘는 코사인 세타로 바뀌었고 얘는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로 바뀌었고 얘는 코사인 세타로 바뀌었고 얘는 사인 세타로 바뀌었고 얘는 마이너스 사인 세타로 바뀌었고 얘는 사인 세타로 바뀌었고 얘랑 얘랑 약분이 되고 마이너스 코사인을 제곱하면 코사인 세타의 제곱이 되고 플러스 얘랑 얘랑 약분되고 마이너스 사인 세타를 제곱하면 사인 세타의 제곱이므로 정답은 1이 된다. 3번이 정답이다. 중이 알겠니? 네. 다른 문제요. 삼각형 ABC에서 사인 2분의 A가 3분의 1일 때 코사인 이거를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삼각형이잖아요? 삼각형 각이 3개 있죠? 각 A, 각 B, 각 C. 보통 이런 문제는 이거 써놔야 됩니다. A 플러스 B 플러스 C 180도. 일단 이런 거 이건 써놓고 시작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문제 보니까 딱 보이죠? B 플러스 C는 파이 마이너스 A. 이걸 여기다 집어넣어요. 그럼 코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파이. 얘는 코사인 2분의 마이너스 파이 마이너스 A. 근데 얘는 음이 너무 많으니까 바깥으로 음수를 빼내게 되면 2분의 파이 플러스 A. 맞죠? 근데 코사인은 우함수라고 했죠. Y축 대칭. 코사인은 코사인 마이너스 X를 계산하나 코사인 X를 계산하나 답이 똑같다고 그랬죠. 각의 음을 먹습니다. 얘는 코사인 음을 먹어서 2분의 파이 플러스 A랑 같고 네. 얘는 다시 저기 맞춰야 되니까 코사인은 쪼개놔내겠죠? 2분의 파이 플러스 2분의 A. 그럼 2분의 파이는 90이잖아. 90이면 코사인은 사인으로 바뀌어 내려오고 뒤에는 각 갖다 붙인 상태에서 몇 사분면 각입니까? 90에서 좀 더 넘어갔죠? 2사분면의 각.
2사에서 코사인 값은 마이너스 이렇게 됐죠? 근데 사인 2분의 a가 얼마냐면 3분의 1이니까 3분의 1에 음수 붙인 것, 그래서 이 문제 정답은 마이너스 3분의 1이 된다 입니다. 그래서 다음 방정식의 모든 실근의 합을 계산합니다. 얘는 뭐 따로 건들 게 없어요. 얘는 건들 수 있을 것 같죠. 코사인 이게 270이거든요. 90 곱하기 3 마이너스 x 홀수 사인으로 바뀌고 270이면 y축의 음의 방향이 동경에 가 있죠. 거기서 예각 x마크 뺐다고 치면 이게 3, 4분면 각이에요. 3, 4에서 코사인 값은 음수 이렇게 됐네요. 그럼 붙이면 3 sin x 마이너스 sin x는 1, 2 sin x 1 따라서 sin x의 값은 2분의 1이니까 그래프를 그려야죠. 하도 많이 하다 보면 선생님이 그래프를 그려드린 이유는 니네 때문에 그래프를 그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도 많이 하다 보면 저 값만 보면 답이 그냥 뚝뚝뚝 떨어지는 게 사실은 나중에 그렇게 돼야 되겠지만 아직 여러분한테 그런 걸 바라기는 이제 배운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너무 무리일 것 같고 나중에 하다 보면 이런 거 굉장히 자주 나와요. 이 값은 워낙 유명한 값이고 자주 나오고 이 범위도 맨날 웬만하면 다 이 범위잖아. 그럼 저 범위에서 이 값을 갖는 값은 나중에 하다 보면 그냥 저절로 생각이 나. 하도 많이 하다 보면. 근데 지금은 조금 연습이 덜 돼 있으니까 그리는 연습도 할 겸 이렇게 그려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됐고요. 2분의 1이 될 때면 여기입니다. 이렇게 2분의 1이 될 때 그럼 사인 2분의 1이 처음에 나오는 위치가 만약 혹시 저는 파이로 나타내는 게 영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하긴 해야 되는데 지금 당장은 정말 부담스러우면 호도법이 아니고 그냥 60분법으로 표현하세요. 사인 몇 도일 때 2분의 1이냐면 30도 혹은 6분의 파이 이런 느낌이죠. 그럼 여기는 이 각을 여기는 요 각 계산할 때는 이 간격과 이 간격이 대칭으로 똑같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파이에서 6분의 파이를 뺀 거니까 6분의 6파이 빼기 6분의 파이 6분의 5파이 혹은 180에서 30 뺀 값 150도 그러셔도 괜찮습니다. 됐죠? 따라서 모든 실근은 6분의 파이랑 6분의 5파이를 더한 거니까 6분의 6파이 정답은 파이가 된다라는 거죠. 범위 안에서 3탄젠트 x가 루트 3이 이해가 될 때 해를 계산하는 건데 그림이 좀 필요하죠. 어쨌든 우리가 뭐 이런 그림 매번 기억하고 다니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넓게 그립시다. (0) 여기 2분의 파이 여기 마이너스 2분의 파이 탄젠트 세타의 그래프를 그린 겁니다. 원래는 그럼 탄젠트 세타의 원래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렇게 그려져요. 근데 3탄젠트 세타가 되면 좀 더 값이 급격히 증가할 뿐이지 이 그래프 개형을 크게 벗어나진 않아요. 이렇게 급격히 확 증가하고 급격히 확 증가하는 이런 느낌으로 간다는 얘기죠. 근데 그래프는 다 그리는 게 아니고 이 범위만 그립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그리고 그 3탄젠트에다가 절대값을 씌웠죠. 그럼 아래 내려갔던 이 부분이 접어 올라가서 최종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져요. 파란색 그래프만 그려지고 나머지는 지워집니다. 어차피 이쪽은 안 그려질 그래프니까요. 이렇게 이 범위 안에서 루트 3의 값, 이 3탄젠트 세타가 루트 3의 값을 가져야 돼요. 그럼 루트 3은 여기 있을 거 아니야. 여기쯤에 루트 3이 있겠죠. 루트 3. 됐습니까? 그럼 그 값이 여기와 여기서 답이 나올 거예요. 3탄젠트 세타. 근데 잘 생각해보면 이렇게 해서 답을 구할 수도 있어요. 원래는 문제 구조가 이런 걸 요구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3탄젠트 세타의 값을 구해본 적이 많지는 않아.
대부분 다 탄젠트 세타의 값을 구하지. 그러니까 혹시 문제를 이렇게 접근하셨다 하더라도 이 풀이로 답을 구할 수 있겠지만 이 풀이가 생각보다 나중에 마무리할 때 썩 좋진 않아요. 처음부터 탄젠트 세타를 정리하는 게 중요하고 양변에 절대값이 있으니까 절대값을 지워내면 이런 걸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범위가? 이렇게 되지 않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3탄젠트 세타 x의 범위가 마이너스 루트 3보다 커나왔고 루트 3보다 작거나왔고 이거를 3으로 나누어서 우리가 아는 기본형에 끌어다 맞추는 게 유리하다는 얘기예요. 3탄젠트를 끌어다 쓰는 것보다는. 그럼 마이너스 3 루트 3 마이너스 3 루트 3이면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 얘는 아니 그냥 써도 되는데 이렇게 많이 쓰게 되죠. 이게 3분의 루트 3이야. 루트 3분의 1이 3분의 루트 3이라고. 그럼 이렇게. 그리고 아까 말한 탄젠트 x의 그래프를 저 범위에서 그리는 거예요. 이제 아이고. 탄젠트 x의 그래프를 그리다 보니까 아까 말한 대로 이렇게 그려지고 이렇게 그려집니다. 됐습니까? 원래는 이렇게 넘어오고 이렇게 넘어가는 건데 딱 여기만 지금 문제에선 이 구간만 필요하기 때문에 파 0, 그다음에 여기 파이 여기만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만 그린 거예요. 그 다음에 루트 3분의 1 여기쯤이 루트 3분의 1이라고 합시다. 그럼 대칭 관계로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 한 여기쯤 되겠죠? 자, 문제에서 원하는 것은 이 그래프가 요 사이 안에 존재해야 되니까 답은 0부터 시작해서 여기 될 때까지 등호 붙었으니까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인데 여기는 파이가 지금 빠졌죠. 그럼 여기가 이제 빈 동그라미예요. 이렇게 빈 동그라미. 그러니까 요 구간을 쓰면 돼. 답을. 그럼 쓰다 보니까 요게 루트 3분의 1이라는 값이 언제 나오는 값이냐면 30도일 때 나오는 값이죠. 6분의 파일 때. 이제 탄젠트 30도 그게 루트 3분의 1이거든. 괜찮아요? 이해됩니까? 네. 그럼 얘랑은 대칭 관계일 거 아니야? 그럼 여기는 어디예요? 그림이 좀 약간 이게 너무 이쪽에 벌어져서 그런데 이 간격과 이 간격은 같은 거야? 이 간격과 이 간격이 같은 거고? 알겠지? 그럼 이만큼 6분의 파이. 그럼 여기가 아까 파이였죠. 파이에서 6분의 파이만큼 뺀 거니까 이 위치는 6분의 5파이가 될 겁니다. 괜찮습니까? 그럼 답을 쓰면 0 이상 x는 6분의 파이보다 작거나 같다. 이건 등호 붙었으니까요. 같아도 된다고 그랬으니까. 그 다음은 또는 이쪽 6분의 5파이 이상 x는 파이 미만 파이가 없어서 뺀 겁니다. 이렇게 되면 저 값에 해가 나타나겠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에요? 네, 4번이 되겠다라는 거죠. 시간이 한 문제만 더 합시다. 응? 800번. 800번. 자, 여기. 자, 오른쪽 그림같이, fx는 sin kx, 이 k가 앞에 있는 주기를 결정하는 숫자겠죠? 이 범위 안에 4분의 3과 만나는 x좌표를 알파, 베타, 감마라고 했는데, 저거를 구하랍니다. 일단 보세요. 얘는 원래 주기가 얼마죠? 원래 사인의 주기는 2파이죠. 근데 k라는 숫자로 나눴네요. 근데 k가 양의 실수이니까 양수니까 그냥 절대값 생략하고 그냥 k라고 합시다. 그럼 k분의 2파이가 주기인 거죠. 네, 얘가 주기인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만나는 점 이렇게 있어요. 이걸 다 더했을 때 그 더한 값의 함수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보시면 여기가 어디예요, 그러면?
여기까지가 어디죠? K분의 2파이죠. 됐니? 그럼 여기는 어디예요? K분의 파이겠지? 괜찮습니까? 네. 그럼 여기 있는, 요 가운데 있는 값은 K분, 2K분의 파이가 되겠죠. 무슨 말입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를 2로 나눈 값이 2K분의 파이가 된다는 뜻이에요. 알파와 베타의 정중앙, 가운데 있잖아, 가운데. 됐니? 따라서 양변에 2를 곱하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K분의 파이. 괜찮아요? 괜찮죠? 그리고 여기 위치 보세요. 여기 위치는 얘랑 같지 않나요? 됐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여기 있는 함수, 그러니까 위치가 이렇게 볼록하고 얘도 이렇게 볼록한 상태에서 처음에 만나는 위치, 감마랑 여기 알파가 같은 위치에 놓여 있다고, 위치상 같은 위치에 놓여 있다고 보면 돼요. 그럼 여기와 여기 사이의 간격은 얼마예요? 한 주기겠죠. 여기 있는 이 K분의 2파이일 겁니다. 그럼 따라서 감마는 뭐랑 같죠? 알파에다가 K분의 2파이를 더한 값과 같겠네요. 이해됩니까? 따라서 여기다 이제 숫자를 집어넣어, 여기다가 자, 이제 집어넣어요. 여기다 이제 집어넣으면 F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가 됐네요. F 알파 플러스 베타는 K분의 파이 플러스 감마 자리 대신에 얘를 집어넣을 수 있죠? 알파 플러스 K분의 2파이. 됐습니까? 그럼 여기는 F K분의 2파이 플러스 알파 플러스 K분의 파이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이렇게 쓴 이유가 뭐냐면 이 함수는 주기 함수죠. 얼마가 주기였죠? K분의 2파이가 주기예요. 그럼 K분의 2파이마다 같은 값이 나온다는 얘기다. 함수값이.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F K분의 2파이 값과 F K분의 2파이 F 알파의 값과 F K분의 2파이 플러스 알파의 값은 같은 거지. 그러니까 2파이가 여기서 나오면, K분의 2파이가 나오면 이거는 생략해도 무방하다는 뜻이에요. 맞아요? 그럼 얘는 생략해도 무방하겠지. 그럼 여기 주어져 있는 함수값은 결국 뭘 구하라는 뜻이냐면 알파 플러스 K분의 파이를 구하라는 뜻이에요. 됐습니까? 자, 알파 플러스 K분의 파이. 아까 말한 그림을 살짝만 다 지우면 안 되고요. K분의 파이면 요 반이잖아요. 요 반. 여기가 알파지. 그럼 K분의 파이면 어디까지 간 거예요? 요까지 간 거죠. 이해돼요? 그러니까 K분의 파이라는 게 이 주기의 절반을 말하잖아. 그치? 요만큼 왔는데 이렇게 간 값에서 절반만 가는 거지. 한 칸을 다 가게 되면 여기까지 가는 거야. 근데 그 한 칸에 딱 절반만 가는 거니까 요 길이 갔다 오면 요만큼 간 거라고. 이해됐니? 그럼 여기 위치에 있는 값이야. 이 위치가 알파 플러스 K분의 파이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럼 그 값을 집어넣어서 나온 함수 값은 위아래 대칭 관계죠, 이게. 위로 4분의 3만큼 갔잖아요? 이게 4분의 3과 만나니까. 그럼 여기는 아래로 4분의 3만큼 갔으니까 이 결과는 마이너스 4분의 3이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다시 정리할게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서
처음에는 주기를 먼저 찾아야 된다고 그랬죠? 주기. 원래 주기는 2파이. 근데 x 앞에 있는 계수 k로 나누는데 k가 양수니까 그냥 k분의 2파이. 이게 숫자면 이왕 계산하기가 좀 편할 텐데 문자다 보니까 이걸 잘라내서 구간을 잡는 게 좀 편치는 않은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주기가 이건 겁니다. k분의 2파이인 거예요. 그럼 여기 딱 절반의 위치, 이만큼 위치는 k분의 파이가 되는 거죠. 다시 여기 절반의 위치는 k분의 2k분의 파이. 여기에 절반이니까 이렇게 될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보통 이런 그래프 나올 때 이렇게 양쪽에 대칭 관계에 있는 숫자들은 보통 평균값을 많이 이용해요. 평균 이용 구하는 방식으로. 알파와 베타를 더한 값은 알파 베타를 더한 값을 2로 나누면 얘랑 얘랑의 정중앙에 위치인 2k분의 파이가 나와요. 따라서 알파 플러스 베타의 값은 k분의 파이가 된다는 걸 알고 그 다음 요 주기가 2k분의 2파이였기 때문에 여기 있는 알파의 감마의 값은 알파에다가 요만큼 알파에다가 k분의 2파이를 더한 거와 같더라. 그러므로 f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의 값은 f 알파 플러스 베타가 k분의 파이가 되고 플러스 감마가 알파 플러스 k분의 2파이가 되는데 아까 말한 f는 이 함수 f는 사인의 주기 함수이기 때문에 이 주기마다 문제에서 주어진 이 문제의 주기마다 똑같은 일이 반복이 되기 때문에 f 안에 계산되는 이 k분의 2파이는 상황에 따라서 생략해도 괜찮다는 얘기예요. 그럼 생략하고 남으면 f 알파 플러스 k분의 파이가 남는데 그래프상 여기 그래프가 좀 그래프 좀 조그맣고 헷갈리게 하는데 잘 보세요. 이렇게 위로 블록, 이렇게 아래로 블록이 돼 있어요. 돼 있는데 여기가 이제 알파인 거야. 알파. 근데 그 알파에서 얼만큼 더 가야 되냐면 k분의 파이만큼 더 가야 되는데 요만큼이 아까 말한 k분의 2파이잖아. 그럼 k분의 파이면 그 k분의 파이의 절반이 요 간격을 이동한 거거든. 요 손의 간격을 잘 보세요. 요만큼. 근데 알파가 지금 여기 있잖아요. 요만큼 이동하다 보면 여기 알파의 위치가 여기로 가 있을 거란 얘기지. 이게 알파 플러스 k분의 파일 거란 얘기예요. 맞나요? 근데 이 그래프는 여기 대칭 관계에서 이렇게 볼록, 이렇게 볼록이 대칭 관계고 다시 요만큼 더 함수값이 같잖아. 근데 이 간격이랑 이 간격이랑 똑같다는 얘기예요. 안 그래? 여기 위로 블록한 요만큼만큼 다시 똑같이 같기 때문에 위로 블록한 만큼 아래로 블록해서 이 공률도 동일하고 요 간격과 요 간격이 동일하다는 뜻은 이 간격, 이 간격이 다 동일하다는 뜻이야. 그럼 알파 갖는 함수값 혹은 베타 갖는 함수값에 얘는 똑같은 함수값을 갖는데 부호가 반대일 거란 얘기지.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은 닮은 동이죠. 여기 지금 이 곡선이긴 한데 이렇게 삼각형을 그린다면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은 합동이에요. 합동. 막곡지각. 이게 같은 변. 여기 90도, 90도. 한 변과 양 끝까지 같으니까 ASA 합동. 맞니? 그럼 이 길이와 이 길이도 서로 같기 때문에 당연히 이 길이와 이 길이도 서로 같습니다. 그럼 요만큼이 올라가는 위치가 얼마냐면 이 직선과 만날 때 값이 4분의 3이었으니까 이 값이 4분의 3이야. 이 길이가 4분의 3이면 이 길이도 4분의 3인데 얘는 음으로 내려왔으니까 이 위치는 마이너스 4분의 3일 거란 얘기죠. 됐나? 그래서 이 x값을 집어넣어서 나온 함수값은 f 알파 플러스 k분의 파이의 이 함수값은 마이너스 4분의 3이 됩니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칭 관계를 잘 이용하셔야 되는 문제고 이 정도가 모의고사 기출문제야.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아. 대칭 관계를 잘 이용하면 물론 이런 유형 문제 중에 얘보다 더 어려운 문제도 있긴 있는데 대부분 다 형식은 이런 식이에요. 대칭 관계를 이용해서 뭐랑 중간 위치 찾고 주기에 대한 개념을 잘 이해하셔서 뭐랑은 똑같은 값인가 건너뛰고 뭐 생략을 한다거나 이 값을 이거로 대체한다거나 그런 경우가 많으니까 이 문제 연습이 좀 잘 되면 학교 내신에도 이런 비슷한 문제들은 크게 어렵지 않게 잘 풀 수 있을 거예요. 학교 내신에 이런 거 나옵니다. 당연히 나옵니다. 이런 거. 비슷한 문제가 꼭 나와요. 연습하시기 바랍니다.